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이런 그 선진 문명, 문물 이거를 제한시키라고 했던 명령이 하나령 아니에요. 그거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좀 깨져나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작관TV 최수용입니다. 지금요 화물연대가 뭐 연대 하면서 채널을 완전히 좀 망가뜨리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인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정부에서 강제적으로도 이 임무 개시를 하도록 지금 명령을 내릴 거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무엇이 정확하고 바른 조치인지를 잘 판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 화물연대는요, 대부분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 비싼 억대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는 사실은 노동조합도 구성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민노총의 한 분파로 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민노총의 근본,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국민입니까? 근로자입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몇 퍼센트나 되죠, 그자들이? 절반 이상 됩니까? 민노총 회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은 노동조합 단체가 노동자 권익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왜 이들은 자꾸 정치 투쟁을 해나가는 걸까요? 왜? 뭐 때문인지 아시나요? 특히나 청소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민주노총 같은 데서 파업을 하고 이렇게 질서를 문란시키고 사회 공급망, 물류망을 멈춰서게 하는 이러한 만행과 난동을 부리는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그들의 그와 같은 조직적인 연대와 파업을 통해서요, 현재 있는 윤석열 정부를 망가뜨려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거나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음험한 조작 장난질입니다. 근데 이 조작과 이 장난을요, 어디서 시작해서 비롯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평양에 있는 저 승량이 늑대들이 지령을 내려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학생운동권법을 보더라도 과거 80년대 때 NLPD로 나눠지면서 사상 노선 투쟁을 해오다가 당시 깃발을 작성했던 서울대 법과대학의 김영환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김영환이 직접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랑 만났던 그런 친구인데, 이 김영환도 갔다 와서 얘기가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현재 지금 그 김영환 씨는 전향을 해서 그 탈북한 사람들 도운 일을 돕다가 중국에서 잡혀서 중국에서도 감옥살이를 했던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진짜로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인본 사상에 젖어서 그럴 거라고 젊었을 때 잠시 착각해서 평양 갔었던 김영환 씨조차도 김일성이 만나고 나서 실망하고 돌아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본도 보면요, 주로 가장 점조직화돼서 운동 이끌었던 게 서울대학교 출신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서브로 붙어 있는 게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외대, 한양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해서 나중에 임종석이나 이런 애들이 했던 초대 그 학생 그 조직에 장악했던 고려대학교에 이인영이가 있었죠. 최근에 통일부 장관 하다 나왔는데, 이러한 자들이 보면은 지들끼리 학생운동 하면서도요, 서열이 있고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외람되게도 저도 외국어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았지만 우리 외국어대학교가 주간, 야간, 그 다음에 분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대 안에서 묘한 이런 그 관계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용인은 우리 외국어대학교 분교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외대라고 얘기를 못해. 왜? 족보로 따지면 적자와 서자 뭐 이런 관계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점수가 안 돼서 다 외대 분교로 갔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학생운동 조직도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한총련이나 이런데 외대 분교 아이들이 못 꼈다고.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경기 동부연합이고 거기에서 나온 괴물이 이석기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석기가 중심이 된 경기 동부연합이 북의 지령을 받고 자금을 받고 커오면서 누구를 키웠어요? 이재명이를 키운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요즘 이와 같은 쥐새끼들이 이제 마치 성견 진돗개가 된 모양 까불고 있는데요. 쥐새끼들은 아무리 많이 먹고 몸집이 커진다 그래도요, 쥐새끼는 쥐새끼입니다. 진돗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요,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 학생 운동의 족보까지 얘기를 꺼내냐면,
이 화물연대를 딱 포집하고 있는 이 민노총 있잖아요. 민노총이 현재 경기 동부연합 출신 애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기 동부연합의 시작점이 어디다? 평양의 지원을 받아서 평양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국가를 전복했던 게 이석의 아로 조직이었고 그 조직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암약을 하는데 이제는 그 경기 동부연합으로 안 되니까 민주노총을 갖다가 다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건요. 겉으로 보면 민노총이지만 사실은요. 평양의 지령에 의해서 그 지시에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작금의 사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좀 바보 같은 짓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저 평양 아이들의 그 놀림감이 돼서 꼭두각시로 놀아놔야 되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짓이 평양의 지령에 의거해서 따르는 병신 꼭두각시라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뭘 배웠어야 알지. 북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요. 심각한 문제가 전교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교조가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언론이 망가뜨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회가 망가뜨리고 이 망가뜨리는 이 악의 종양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문화강국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내일요. 대통령께서 이제 지시를 내리거나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이 결의를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야, 무슨 뭐 노동자를 핍박하고 탄압한다. 이런 그 단견으로 그 저들의 마을에 좌파, 민노총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바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 용어 있죠. 어휘, 사용하는 단어 혼란시키고 혼동해가 놓으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북한 교례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정식 국가 이름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게 쟤네들 그 풀네임이에요. 근데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뭐 어디 공화국이란 요인이 있습니까? 북한에. 그리고 어디가 그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근데 저 자식들이 말은요. 사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래요. 근데 앞에 하나가 더 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우리 헌법에서 자유자를 빼려고 했던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서 그냥 뭐 말을 늘어놓으면요. 저 말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라요. 저들의 그 저러한 용어 혼란 전술에 속잖아요. 다들 넘어가요. 자, 제가 우리 민족끼리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그랬죠? 김일성 우리 민족끼리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저 북의 저 승냥이들은요. 우리 민족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도 아마 우리 민족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전부 북계 공산당, 노동당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공산 통일 전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그 방안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뭐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사람을 무시하고 인권을 내팽개치는 저런 잔악무도한 자들이 바로 북인데 저들이 떠드는 그 요소래 저들이 허언을 짓거리는 우리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자,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런 것에 전혀 공여받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강하게 진압을 하거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도요. 그거를 쑤셔주세요. 대통령 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또 그런 지지의 성원의 이야기들도 국민제안을 통해서 피드백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야 대통령실에서도요. 이렇게 저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말로 한 김에 대통령실에 그 일하는 직원들 있죠. 특히 뭐 행정관 뭐 이렇게 보좌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당신들 말이야. 대통령실 안에 대통령실 일하는 게 아니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연이나 방송위원회 있는 뭐 한상이나 뭐 이런 자들이 있죠. 또 경제인문사회위원회 정혜구 위원장 이런 사람들. 왜 그냥 둬? 행정관들이 가서 아침마다 찾아가야지. 아이고 위원장님 아직도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담을 주고 딴소리하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정부가 바뀌었는데 나가셔야지. 뭐하러 여기 있어요? 돈도 많으신 분이 구차하게 이런데 꼭 자리에 연연하셔야 되겠어요? 압박을 해야지. 뭐하고 있어? 그냥 대통령과 그 수석 비서관들이 얘기 떨어지면 뭐 그것만 하는 게 거기 직원들인가? 야, 이 사람들아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자,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이 방송 보시게 되면요. 내일부터라도 다 그 안 물러나
공무원하고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간 말종들 있죠. 저쪽에 인천 가면 그 공항공사에 국가정보원 차장하다 갔다는 그런 아이도 하나 있대. 그런 놈들도 가가지고 얘기해. 야, 너 빠따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뭐 취조 좀 받고 나갈래? 가가지고 질러야지.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라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 응?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당신들은요, 대통령실에서 뭐 폐찰 차고 폼 잡고 책상 그게 일이 아니야. 각각의 맡은 영역에 가서 자, 오늘도 위원장님 또 출근하셨네. 내일부터는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행정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꼭 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국민 여러분. 지금 파업연대가 지금 전국의 수송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죠. 제가 아주 대비되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상하이 인터내셔널 그 포트가 마비가 돼 있잖아요, 지금. 왜? 지방에서 물류가 와서 상하이 항에서 이 물건을 싣고 다른 나라로 물건 싣고 이제 수출해야 되는데 제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곳곳에 도시를 다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통하지 않아요. 비유하면 혈액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이 유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몰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를 우리의 중간 제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우리 걸 못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지금 물류가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지금 경제가 침체하고 조만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두고서 뭐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되는 게 뭐 중국을 갖다가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 돼도요,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와 우리의 반제품을 사야 될 입장 같으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서 사갑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스스로 지금 모든 국내 물류망을, 교통망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소해요? 자신들이 먼저 해결을 해야 국제적으로 해소가 되죠. 자, 이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의 이 파업, 화물연대 이 파업은요, 반드시 그 단추를 다 꺾어버려야 돼요. 이미 지난번에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짓이에요? 왜 합니까? 빨리 윤석열 정권 흔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고 지금 권력에는 이재명이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평양에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지네 맘대로 지금 단물 빨아먹으려고 하는 짓거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뻔한 술책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데 속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30대 40대 우리 젊은 층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재명이 외친다고 떡이 생기게 합니까? 지금 정부가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해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어려운 고물가 고유가 이런 상황에서 또 달러가 강달러로 돌아올 수 있다 못해 지금 킹달러로 좀 이대로 가면요, 전 세계 화폐가 달러에 다 흡입돼가지고 화폐가 진짜 달러로 다 단일화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냐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잘하고 있지만 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이 외적 변수, 특히 이 달러에 관련한 문제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무슨 고시 붙은 무슨 경제부처 장관이 있다고 해서 그 해결을 절대 못해요. 제가 지금 겁주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러죠. 자, 윤 대통령이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바로 이번에 발리 G20에서 시진핑하고 회담이 되죠. 한한령도 없어지죠. 한한령이 뭐예요? 제안할 자의 한자와 대한민국의 한자, 영자는 명령할 영자죠. 대한민국의 문화, 노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이런 그 선진 문명, 문물, 이거를 제안시키라고 했던 명령이 한한령 아니에요. 그거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좀 깨져나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요, 있다고 개소리 벌렸던 문재인처럼 그거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한다고 중국이 우리를 대등하게 생각 안 하고 이쁘다고 안 해요. 보셨죠? 과거 문재인이 등 두들기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아니야. 근데 지금 왕이 같은 자식이 우리 윤 대통령 옆에 와가지고 뭐 숙이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 건반진 자식이 대통령을 갖다가 등을 두들기고 이렇게 하나, 이런 거는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완전히 내 종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따위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윤 대통령하고 그 G20 거기서 사진 찍는 거 보셨죠? 껄끄러워하잖아.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지금 퀀텀 점프를 하면서 방위산업에 비약적인 발전을 지금 이뤄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무기를 많이 팔게 되면요, 세계의 평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평화가 완성될지. 이 얘기는 또 제가 다음에 또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통령과 내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저 불법 파업을 이제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맘마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도 성원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이 나라 돌아갑니다.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이 해외에 안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를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특히나 좀 미국에는 조그맣지만 제 회사도 있어요. 제가 가 있는 미국 중부보다 우리 평택, 뭐 무슨 뭐 저 판교 이런 미국의 그 신흥도시나 이런 지역이요,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요? 미국의 고속도로에 여기저기 기어서 땜방질한 미국의 고속도로보다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렇게 만만한 국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해내잖아요. 진짜 미국 다음에 세계 2위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희망을 갖고 좋은 나라, 발전하는 나라, 문화 도덕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로 한번 우리 만들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방송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조만간에요, 김정은이 목을 날리는 우리 신의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드론 무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날아가서 자녀랑 같이 있던 없던, 뭐 지 마누라랑 같이 있던 없던 제거해버리는 그런 날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들, 김정은이 목이 떨어져서 북한 괴뢰가 침몰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원근각처 또 해외에서도 다 같이들 기쁨의 파티들 하시기 바래요. 그날이 올 걸 믿고요, 우리가 정신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로 모아서 힘을 모으고 길을 모으게 되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보다 더 많은 그런 문화 강국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크나큰 변화를 또 각성을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